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 존재의 대가와 결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게 뭐랄까,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부터 시작해서요, 또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까지 세상 모든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 혹은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낸 시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의 핵심은 그거죠. 공짜는 없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다양한 비유로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또 얻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 이면에 숨겨진 가치, 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 좋네요. 네, 아마 듣고 나시면 주변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의 첫 구절부터가 아주 강력해요. 세상 만사, 공짜 없다. 네, 굉장히 단호하게 딱 선언하고 시작하죠. 마치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요. 그렇죠. 아주 그냥 뭐랄까 대전제를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단순히 그냥 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가 탐구하려는 핵심 원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연의 어떤 장엄함이든 아니면 인간이 힘들게 이룬 성취든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그 미묘한 감정의 결까지도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다. 네, 어떤 형태로든 그에 맞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 대가. 네, 마치 물리법칙처럼요. 보이지 않는 균형과 교환의 법칙이랄까요? 그런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아침의 태양빛이에요. 이게 오랜 어둠과의 싸움 끝에 얻어지는 거라고. 아, 네. 매일 아침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인데 어둠과의 싸움이라니까 갑자기 그 빛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어둠을 이겨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꼭 격렬한 투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빛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 그것 자체가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 그걸 시인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예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번엔 하늘을 나는 새예요. 우리가 볼 땐 그냥 자유롭게 훨훨 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새의 우아한 비행조차도 수천 번의 날갯짓 끝에 미지의 바람을 읽는 법을 터득한 결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고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연습, 경험, 이런 게 쌓여야 한다는. 그렇죠. 여기서 수천 번의 날갯짓은 정말 명백한 노력이죠. 연습이고. 그게 바로 대가인 셈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미지의 바람을 읽는 법을 터득하는 것. 이게 바로 결실이죠. 기술과 지혜를 얻는 거요. 아, 대가와 결실. 네, 새가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시도, 또 끊임없는 연습 같은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비단 새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능숙하게 해내는 일이 있다면 그 뒤에도 분명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음은 강물 이야기인데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 이것도 그냥 자연의 순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인은 이걸 저신을 깎아 골짜기에 흔적을 남기며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깎아내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길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 비유는 대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새의 날갯짓은 좀 능동적인 노력에 가까웠다면 이 강물의 흐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흔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변화와 흔적. 네. 강물이 흐르면서 주변 땅을 깎아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저신을 깎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나 마모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동시에 그게 바로 길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는 그런 역설을 담고 있는 거죠. 와, 역설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길을 여는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을 깎아서 길을 만든다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연의 마지막 예시가 꽃인데요. 그 화려하게 피어난 꽃 한 송이조차도
어두운 흙을 뚫고 나오기 위해 겨울 내내 침묵 속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해요. 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예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인고의 시간, 그러니까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체가 중요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인내와 기다림도 대가군요. 그렇죠.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또 어두운 흙이라는 한계를 뚫고 나오는 그 과정 전체가 꽃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예시들을 쭉 보면 시인은 빛, 비행, 흐름, 개화 이런 각기 다른 현상을 통해서 대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싸움, 노력, 변화, 인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결과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네. 자연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대가 없이는 결실도 없다. 이 원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준 다음에 시인의 시선이 이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옮겨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인데요. 우리가 참 갈망하는 그 따뜻함 있잖아요. 이게 희생과 눈물 없이는 온전히 느낄 수 없으리라고 딱 잘라 말해요. 사랑의 깊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인간의 경험으로 넘어오면서 대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미묘한 그런 양상을 띠게 돼요. 사랑 같은 경우에 희생과 눈물, 이게 단순히 그냥 고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뭐랄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 아니면 내 욕구를 좀 접는 마음,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감정 소모나 성장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굉장히 다층적인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랑은 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진짜 깊이나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이런 통찰인 거죠. 어쩌면 사랑의 가치는 그 대가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의 가치가 대가의 크기와 비례할 수 있다. 아, 이거 참 곱씹어 보게 되네요. 다음은 지혜인데요. 지혜를 얻는 길,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길고 구불구불한 지혜의 길엔 수많은 시간의 발자국이 새겨지고 이름 모를 이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다고 표현해요. 단순히 혼자 책 읽고 공부하는 걸 넘어서 아주 오랜 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서 대가는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까지 확장되는 거죠. 수많은 시간의 발자국, 이건 인류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역사를 뜻하는 거고요. 아하, 이름 모를 이들의 땀방울은 우리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지혜라는 게 결코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의 노력과 시간이 응축된 결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 또 다른 사람들의 기여에 대한 이해와 존중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지혜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구절인가요? 입가에 피어나는 환한 미소조차도 슬픔이라는 구름을 견뎌낸 뒤 비로소 변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부분이에요. 아, 네네. 미소라는 게 가장 밝고 긍정적인 표현인데 그 이면에도 슬픔이나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 즉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후에 얻는 더 깊고 성숙한 기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울림이 컸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구절은 대가가 꼭 부정적이거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감정의 깊이를 정말 잘 포착하고 있어요. 슬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기쁨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려움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미소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 그걸 담고 있는 거죠. 네, 역설적인 진리. 여기서 슬픔이라는 구름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소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더 값지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거죠. 필수적인 대가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당신의 미소 뒤에는 혹시 어떤 구름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시작해서 사랑,
지혜, 미소 같은 인간의 내밀한 경험까지 쭉 살펴보면서 시인은 세상만사 공짜 없다는 첫 문장의 메시지를 정말 일관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고 있어요. 네. 마치 정교하게 잘 짜인 직물 같아요. 모든 예시가 하나의 주제로 딱 연결되는 느낌. 맞습니다. 시 전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마지막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 아무리 작아도 대가의 결실이니 감사하며 소중히 품어야 하네. 아, 마지막 구절. 네. 이 구절이 앞에서 나온 모든 비유와 성찰을 하나로 딱 아우르면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뭘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며 소중히 품어야 한다. 이 마지막 권유가 앞선 모든 이야기들의 무게를 담아서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대가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통해 얻어진 결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도록 이끌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이 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햇살 한 줌, 스쳐 지나가는 미소, 당연하게 누리는 지식이나 관계들까지도 그 어떤 것도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 누군가의 노력, 시간의 흐름, 아니면 어떤 견뎌냄이라는 대가가 스며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약간 냉정한 현실 인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아, 경외심까지. 네. 모든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과정이 있다는 이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불평보다는 감사를, 당연함보다는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결실이 더 의미 있고 값지다는 깨달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대가라는 말이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시를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그 대가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과정조차도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존재의 대가와 결실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아침 햇살의 눈부심에서 시작해서 새의 날갯짓, 강물의 흐름, 꽃의 개화,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 와서는 사랑의 깊이, 지혜의 축적, 슬픔 뒤의 미소까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대가,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값진 결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결실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관계는 아주 명확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 결실만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그 과정 자체에서 또 다른 의미나 가치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요? 아, 과정 자체의 가치요. 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 흘리는 땀, 배우는 교훈들, 그 과정 속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 또한 그 자체로 소중한 결실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시인이 말하는 결실이라는 게 최종적인 결과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정이 그 자체로 잊을 수 없는 결실로 남아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과정 자체가 결실일 수 있다는 생각.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사색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오늘보다 조금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